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보시죠? 보이시죠? 벨트 지박에 63AMG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차량이 현재 앉아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이라면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죠. 더군다나 63AMG 약간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뭐 좀 빠른 차로 치면 거의 뭐 슈퍼카급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낭만이 있고 드림, SUV계의 뭐 드림카다 어쩌다 하는데,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일단 오너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오너분이 레인지로버 보그를, 제가 이제 모트라인을 처음 만들었던 그 누군가한테 모트라인을 거시기 당하기 전에 처음 제가 모트라인을 2014, 1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상은 15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영상을 줄기차게 봐왔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면밀하고 재밌게 만들었던 레인지로버 보그 영상을 보고 레인지로버 보그를 샀대요. 쭉 타다가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마 비용 처리가 이제 회사가 좀 잘 되는 회사더라고요. 리스가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SUV는 안 타겠다. 좀 뭐 이제 뭐 질렸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타고 있던 다른 자가용을 타다가 지금 뭐 자가용이 한 대 있으신데, 뭐 마세라티 뭐 꽈트로포르테 뭐 GTS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뭐 노사장님이 리뷰를 하면 그걸 자기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은 좀 잘 팔리지 않을까요? 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약을 팔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가용을 타다 보니까 불편하더래요. 이 SUV를 타고 다닐 땐 몰랐는데 SUV를 안 타니까 좀 뭐 불편한 게 있어서, 이분이 다시 이제 SUV를 사러 레인지로버 매장에 갔는데 주위에서 시선이 붕딱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약간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래서 A18 안 사. 그리고 안 사고 있는데, 아는 분이 지바겐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래요. 주위에 선배가 진짜 좋은 차라고 해서 우연찮게 선배랑 같이 시승을 딱 했는데, 이분이 노사장님 지바겐이 말이죠, 노사장님이 옛날에 리뷰한 거는 약간 좀 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바겐이 상당히 편해졌고 지육삼은 뭐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지바겐에 대한 뭐 칭송이 장난이 아닌 거야 막.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들으면서 그건 아니야. 너 내가 이거 리뷰하기만 해봐. 넌 아주 내가 그 입 꼭 다물라 라게 해줄 테니까. 왜 막 지바겐 칭찬을 막 사정없이 하는 거야. 뭐 편해졌네 어쩌네 좋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차를 받아서 제가 좀 타보니까 그분이 이 차를 타고 멀리 다니거나 뭐 이렇게 고속 이런 거는 어차피 자기 자가용이 아직 마세라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나 봐. 이 차가 근데 살살 다니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살살 다니면 이 험악하게 단단하게 강하게 생긴 이 SUV 4x4 이 차량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기에는 가격대도 너무 높고, SUV로 가족과 함께 뭐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차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차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장난감, 그냥 장난감이에요. 돈 있는 분들이 미니카 사기에는 거시기 하니까 이 차 사서 놀려고 만든 거고, 실용성이나 안락함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이 차는 강하고요. 벤츠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그냥 AMG 엔진 넣어가지고 4000cc에 585마력 뭐 600마력 정도 되는데 의미 없어요. 뭐 제로백이 4초 대 의미 없어요. 제로백이 빠르면 뭐해. 운동 성능이 없는데. 그리고 하체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차는 노사장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깔아뭉개고 나가느냐가 하체를 보면 알아요. 이 차는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차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체를 딱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체를 보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체 가기 전에 제가 기가 막힌 아까 약장수 얘기, 약을 팔어 얘기가 나니까 제가 약을 한번 팔려고 제가 기가 막힌 제품을 만났어요. 와, 나는 처음에 이분들 그 전화 받고 아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나노엘 AB라는 방역용품인데, 이게 뭐냐면 항균 코팅제 같은 건데,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가 위험하고 막 이러니까, 또는 코로나 이전 때부터 이 제품이 해외 유럽이나 홍콩, 미국, 일본 등등에서 이 제품은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비싸게 팔려요. 그리고 엄청난 제품인데 뭐냐, 그 대장균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모든 세균들을 이 성분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거나 그 세균들이 활성화를 못하게끔 억제시키는 성분이 있는 건데, 보통 우리 요새 방역 같은 거 하면 뭐 코로나 환자 나오고 뭐하고 막 방역 그 와갖고 막 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알코올이나 메탈, 뭐 에탄올 성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할 때는 세균이 다 죽어.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세균이 살아나거나 누군가가 와서 세균을 묻히면 세균이 다시 그쪽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나노엘 AB 제품은요, 시공 방법이 약간 좀 까다롭긴 합니다. 한번 뿌려서 뭔가를 소독한 다음에 그 제품이 약간 본딩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노엘 AB의 성분을 뿌려서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으면 코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방역회사, 그리고 대기업의 몇 군데에서도 이 제품으로 다 지금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독일에서, 뭐 제약으로 독일은 거의 뭐 따봉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말하기를 1년, 최대 2년까지의 이 제품이 방역을 해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웬만하면 PPL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PPL 되게 딱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이해관계, 돈관계 딱 따져가지고 그냥 딱 팔고 치고 빠지고 돈 벌고 딱 이러는 식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감동을 진짜로 받았기 때문에 제 거 핸드폰부터, 제 책상부터, 제 거 마우스, 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굉장히 위생과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는 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모든 자영업 뭐 이런 사업자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제품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세계 방방 곳곳의 모든 나라의 나노엘 AB 항균 코팅제는 그냥 검색만으로도 끝나요. 하지만 노 사장은 직접 또 확인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늘 자주 만지는 이런 곳이 얼마나 오염이 많이 돼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시공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차, 제가 늘 핸들을 잡고 다니는 그랜저 핸들은 어떤지도 다 보여드리니까, 지금부터 루미 테스터기라고 해서 ATP 측정기인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측정 범위가 99만 뭐 몇천까지 다 측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아는 거는 그냥 몇천 단위까지만 측정이 되는 거를, 굉장히 값비싸고 측정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게 되는 굉장히 정밀한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묻혀서 이 테이블에 세균들이나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이걸로 수치를 재는 거죠. 기대됩니다. 제 이 책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두근두근두근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얼마나 오염된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627) 그래도 나는 깨끗한 편이야. 자, 그리고 마우스도 이제 한번 얼마나 오염이 많이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를 한번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저는 청소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와, 우와, 우와, 내가 이거를, 우와, 이 세균 덩어리네 이거 아주 그냥. 제가 이제 시공을 한 다음에 내일 또는 오늘 저녁, 이게 시공이 하면 나노 코팅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년, 2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이 회사의 그 특징인데요. 일단 1번으로 얘를 이렇게 충분히 뿌려가지고 1번이 표면을 닦아주고, 이 2번의 나노 코팅제가 흡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본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먼저 대상물을 정성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사스라든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가 황색 포도당 구균, 그 다음에 대장균, 살모넬라균, 곰팡이균 등을 거의 80% 이상 억제, 살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요거 2번, 요게 이제 진짜로 코팅이 되는 나노 살균 코팅제입니다. 얘를 먼저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더 좋죠. 근데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여기를 충분하게 적셔가지고 얘를 이제 얘가 이제 코팅이 된 거야. 나노 입자로 코팅이 되기 때문에 아주 빡빡 닦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구석구석 잘 닦아줘야겠죠. 옷감이나 천 같은 거는 요거 있어요. 여기 이제 농도가 더 낮은 건데 좀 잘 어울리기는. 요런 거는 옷감에 흡착돼서 흡수가 되는 거니까 마우스 패드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주면 좋죠. 옷 같은 데도 이렇게 뿌려주면 얘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 또 좋아요. 요거는 값이 조금 저렴한데 농도가 얕아가지고 난으로 코팅은 안 되고 옷 같은 거는 한 3번 정도 빨 때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내일 저는 우리 민성이랑 같이 아니면 오늘 저녁에 요거랑 요거에 세균 수치가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다시. 요거 바깥치기 안 합니다. 민성아, 멀리서 찍어. 바깥치기 없다. 이거 바깥치기 할 수 없어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랜저 핸들 마저 찍어보겠습니다. 많이 나올까봐 걱정된다. 두근두근. 마우스보다는 깨끗한데. 내 차가 이렇게 더러웠단 말이야, 이게. 일단 뭐 좀 이렇게 뿌린 다음에 여기 충분히 적셔가지고 자, 됐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얼마만큼 세균 이 바이러스들을 억제시켜 주는지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하루가 지났습니다. 옷도 바뀌고 얼굴 머리 많이 바뀌었죠. 하루가 지났고요. 나노엘 AB 본사 그 카이엘 코리아에서는 공정한 실험 테스트를 하라고 저한테 당부를 해줬는데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코팅된 거를 얼마나 얘가 제가 지금 리뷰하고 와서 손이 좀 더럽거든요. 이렇게 만지면은 정말로 이 코팅된 게 효과가 좋으면 바이러스 검출이 많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코팅돼서 얘네가 그 항균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져주고 나노엘 AB 이 항균 코팅을 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넣고 닫고 테스트. 기대됩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어제 6,000 몇 대가 나왔는데 오늘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 우와, 이게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여러분? 와, 이게 장난. 이거 말이, 이거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이거 대박이네. 그랜저 시트로 핸들로 바로 가보시죠. 자, 어제 제가 이 핸들에다가 싹 해갖고 하신 거 다 보셨죠? 또 공정하기 위해서 이 코팅돼 있는 나노엘 AB의 항균 코팅제가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얼마나 균들이 다 죽어서 검출이 안 되는지 아주 본사에서는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으로 제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밑에 가고 이제 용해를 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 수 있게 이렇게 다 새 거 다시 열었습니다. 열었고요. 자, 넣고 닫고 엔터. 두근두근. 조명 한번 비춰볼까요? 두근거립니다. 얘는 몇이나, 어제 2,000 몇 정도 나왔죠? 수치가 몇이 나올까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네. 대박인데요, 여러분?
야, 이거, 야, 어머, 시풍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올라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벤츠 지바겐을 타면서 이 제품을 안내하는 건 물론 이 광고는 이 영상은 분명한 광고가 맞습니다. 저희가 PPL 이용도 받았고 제가 사실 우리 직원들도 알고 제 주변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은근히 보기보다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 청결하고 그래서 이런 손에 닿는 걸 되게 자주 닦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세균 같은 거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이 많은 건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놀랐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모든 기관과 국가에서 받은 인증서가 수두룩합니다. 직접 감염과 간접 감염, 이런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민감하시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제품을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해외 자료는 영문으로 이 나노엘을 한글로 치지 마시고 영문으로 치시면 엄청난 자료가 나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의 어떤 DNA라고 하나요? 그런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세균의 종류가. 근데 이 제품이 사스의 균들을 박멸시키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자료는 과정에 있고 증명은 안 됐는데 굉장히 방역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본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곰팡이균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방역 업체도 현재 이 제품을 가져다 쓰고 있다고 해요. 원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매일 방역을 해도 할 때뿐이니까 얘는 뛰어난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증기관의 자료하고 이 본사나 이 제품을 판매하는 독일 국가에서도 1년 이상의 향균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수차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제품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가 손이 닿고 뭐하고 근데 입에 들어가는 식기류를 이걸로 닦으면 안 된다고 본사에서 절대는 아닌데 입에 들어가는 식기류를 닦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좀 약한 성분 있죠? 어제 제가 얘기했던 요거 의류나 이런 곳에 뿌려서 접촉이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좀 겁나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마트를 장보고 와서 마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만진 이 균들이 균들이 옮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쪽에다가 얘는 섬유에다 뿌리는 거거든요. 성분이 좀 농도가 얕아요. 그래서 섬유 같은 데다 하면 한 3-4번 정도 세척할 때까지 남아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니까 트렁크 손잡이나 트렁크 바닥 등에 하면 마트에서 산 짐을 옮겨서 넣을 때 거기서도 어느 정도 균이 박멸이 되니까 이런 게 좋고요. 저는 이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써보시기 전에 그냥 뉴스나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해외의 자료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뉴스 나간 거 2번 정도밖에 없고 별로 자료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고요. 이 제품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좀 허접하지 않냐는데 세계 공통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이 똑같은 똑같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어요. 한글이냐, 일어냐, 중국어냐, 독어냐, 영어냐 이런 것들만 다를 뿐 케이스고 뭐고 전부 다 세계 공통으로 같은 걸로 나갑니다. 지금 노보스몰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바로 사이즈가 작은 거, 큰 거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에요. 근데 내 건강과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 정도 금액은 그때그때 뿌리는 거 여러 번 사는 금액이나 이거 하나 사서 1년 동안 유지되는 거 했을 땐 저는 이게 더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차로 넘어가시죠. 끝장나지 않습니까? 광고가 조금 길죠. 이거는 정말 저희 회사의 어떤 노사장이 돈을 벌고 싶어서 환장했냐가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제품을 유치원, 학교, 학원, 식당 이런 모든 곳에서 나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돈 안 받고 이 제품을 홍보를 해준다 아닙니다. 돈 받았습니다. PPL입니다. 저희 노보스몰에서 현재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요. 카타민처럼 벤티 샴푸처럼 저 노사장과 함께 제가 이 제품을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알리고 싶어서 저는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할 거니까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바겐 하체 한번 보고 자세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코너가 불안불안해 지금.
자, 지바겐을 리뷰하면서 오늘은 뭐 이 차는 달리는 차 아니고 지금 날씨가 여러분들 뭐 오늘 날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엄청나게 춥고 지금 눈도 조금씩 오고 있어서 하체만 가볍게 훑고 갑니다. 오늘은 우리 이승우 팀장이 저희 게러지 예약이 너무 많아서 몸살이 나버리는 바람에 조기 퇴근을 하고 저기 중고차 알아가기의 주인공 저기 같이 인사 한번 우리 메케닉 어드바이저님께서 손수 다 차를 뜯어주고 다 했는데 아유 저 양반이 저 막 이거 꽃무늬 그 볼트 들어간 걸 막 17mm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지바겐에 비해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지바겐의 하체가 얼마나 튼튼한 이건 뭐 거의 탱크 수준으로 보면 되죠. 이거는 거의 뭐 군용차를 보는 듯한데 얘가 이제 이런 데 보면 차주분이 지금 언더 코팅을 해서 까만데요. 사실은 다 스틸입니다. 얘 지금 스틸이고요. 얘 스틸이고 여기 다 스틸이죠. 다 붙죠 지금. 생긴 거는 알루미늄인데 스틸이고 얘도 알루미늄처럼 색깔만 칠해놓은 거지 다 스틸이에요. 싹 다 스틸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데 승차감을 위해서 어떤 처절한 노력이 있었냐면 이 강한 스틸의 서스펜션이 움직일 때 얘 움직임에 의해서 승객석 쪽으로 들어오는 진동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한 거죠.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이 스틸에서 생기는 스틸의 로우암과 스틸의 너클암에서 오는 잔진동을 앞에는 강해야 되니까 그대로 스틸을 쓰고요. 여기는 승객석으로 가는 여기는 자 이런 것만 봐도 과거에 알루미늄은 뭐 진동 상쇄하는 능력이 없다. 현가하 질량만을 위해서 쓴다는 모 교수님 반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알루미늄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옆에도 보면 여기 다 이제 스틸인데 이 로우암이 움직일 때 댐퍼를 타고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야? 댐퍼를 타고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댐퍼의 포크는 또 알루미늄이에요. 이런 고급, 확실히 이 지바겐 찝차인데도 불구하고, SUV 험한 차인데, 요게 이제 알루미늄을 써가지고, 댐퍼를 통해서 올라가는, 여기 댐퍼도 다 알루미늄을 썼어요. 요거 보시면, 알루미늄 같이 생겼는데, 너클함은 다 스틸입니다. 자석이 붙죠. 대신에, 여기, 차체가 다 스틸이기 때문에, 어퍼함은 또 알루미늄이고요. 댐퍼의 상단에 있는 브라켓도 알루미늄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요러한 소소한 것들, 요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기존의 지바겐하고 다른 고급진 승차감 느낌을 현재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달려있는 요게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강한 스틸 소재의 디퍼런셜 케이스란 말이에요. 전륜부 쪽의 디퍼런셜 케이스인데 이쪽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타고 쭉 구동이 오면 여기서 얘 안에서 돌리면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진동 모멘트가 발생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 사륜 차량을 말할 때 이걸 알루미늄을 쓰냐 안 쓰냐 얘기를 하잖아요. G63AMG가 2억이 넘어요. 이 차는 현재 2억 4천 얼마짜리거든요. 과연 돈이 없어서 이걸 스틸에 썼겠느냐? 아니죠. 얘네는 돈 때문에 스틸을 쓰진 않죠. 강인함이 필요해서 스틸을 썼는데 스틸을 쓰고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한테 불쾌감이 갈 것 같은 거다. 그래서 뭐냐? 조수석 쪽으로 나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관성 모멘트의 잔진동을 상쇄시켜줘. 여기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디퍼렌셜 케이스에 생기는 진동이 마운트를 타고 차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운트를 타는 여기는 다시 또 알루미늄. 처절하죠. 이게 안 붙어요. 여기 앞단은 다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생기는 진동이 앞쪽으로 못 들어가게 이런 거를 봤을 때 강성과 승차감을 위해서 지바겐이 많이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엔진은 전부 다 알루미늄이죠. 뭐 63AMG니 그리고 현재 여기 달려 있는 이거는 뒷바퀴에도 달려 있는데 앞뒤 중간에 디퍼런셜 락을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뭔가 센싱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디퍼런셜을 아예 잠그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에서는 이 모듈이 움직여서 요 모듈이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 이 디퍼렌셜의 락 앞뒤 바퀴가 따로 회전해서 앞바퀴만 허당을 치게 되면 얘가 잠겨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디펜더도 그렇고 이런 지바겐들이 이 안에 디퍼렌셜 케이스를 락 시키는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크 팩터링으로 브레이크를 갖다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헛돌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무슨 센서 같아요. 여기 뭐 전기 커넥터가 있는 거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있어서 앞바퀴 디퍼렌셜에 락을 해주는 장치가 달려있는 거고, 프레임을 스틸로 잡아놨지만 요소에 알루미늄을 잔진동이 운전석이나 승객석이나 차대를 타고 갈 만한 곳은 전부 다 알루미늄을 겹겹이로 쌓아놓은 거예요. 아우디 같이 한 거죠. 아우디가 스틸과 스틸을 맞닥뜨리게 안 하니까. 자, 여기쯤에서 노 사장 자세도 엉거주춤하고 저 카메라 잘 안 보이는데, 민성아 네가 한번 긁어라잉. 보셨죠? 전체를 우리 민성이가 쭉 보여주니까 뭔가 좀, 역시 지박에는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미션 오일 쿨러. 엄청나게 크죠? 왜 미션 오일 쿨러가 크냐? 오프로딩 같은 데 할 때에 속도는 적기 때문에 바람으로 뭔가를 시키지 못하지만 높은 회전비를 미션이 작동을 하게 되죠. 높은 회전비로. 그랬을 때 미션 오일이 열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미션 오일에 관련된, 이거는 되게 센데? 엄청 센 것 같아요. 요거 두 개가 오일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요게 이제 냉각수인데, 미션 오일을 적극적으로 시키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중간에도 엄청난, 이 서브 프레임 같이 생긴 게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데, 여기, 미션을 잡아주는 여기가 이제 미션으로부터 발생되고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엄청나게 진동이 생기니까 싹 다 알루미늄이죠. 와, 알루미늄을, 저렇게 크게. 싹 다 알루미늄하고 더 대단한 거는 얘가 지금 우물정자 프레임으로 여기도 스틸이고 지금 스틸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스틸로 왔는데 이 우물정자 프레임 위에 바디가 위에 있는데 얘가 지금 바디잖아요. 사람이 앉는 바디란 말이에요. 요거 바디인데 얘도 사실 스틸이에요. 요 위에가 지금 차체 사람들이 앉는 그 승객석 요건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는 엄청난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보강대를 대놨는데 이게 뭐냐? 스틸 프레임 위에 바디를 얹었는데 이 바디가 좌우로 틀어지면서 생기는 거를 잡기 위해 보강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벤츠는 얘가 뒤틀렸을 때 뒤틀림 강성을 확보를 하면서 유연성과 승차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내가 리뷰하면서 이 정도면은 저거 녹여가지고 팔면 저게 꽤 돈이 나오고 저거 녹이면 어쩌면 저거 한 스파크 중고 하나 이런 걸 봤을 때 새로 나온 지바겐이 승차감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배기량과 이게 AMG잖아요. 63 AMG 출력이 600 몇 마력이죠. 이게 출력이 585마력이니까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타고 나가는 이 출력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요런 데를 알루미늄을 혹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워낙 출력이 세고 얘가 오프로드에서도 강하게 가구해야 되니까 알루미늄 합금은 쓰지 않았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스틸을 썼는데 생긴 게 거의 바추카포 저리 가라죠. 이런 거를 놓고 차를 갖다 밀어 제끼니까 차가 힘있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저는 이번 지바겐에 와서는 이 리지드 엑셀, 얘가 지금 리지드 엑셀이잖아요. 트럭처럼 이 엑셀이 있고 이 리지드 엑셀을 요 앞에서 두 개가 나가서 얘를 잡아주는데 나는 이게 약간 멀티링크 비스무리하게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지바겐은 상남자의 또는 오프로딩과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원가 절감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재설계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엄청 험난한 지형에서 강한 주파력과 강한 내구성을 위해서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얘가 4x4 이 업그레이드 버전들 나오잖아요. 걔네들 나왔을 때 구동 시스템에 와서 안 될까봐 이 지금 리지드 엑셀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리지드 X를 일반 이런 온로드에서 우리가 타는 걸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얘가 지금 다 스틸이잖아요. 얘도 스틸이고 얘도 스틸이에요. 얘도 스틸이죠. 그 다음에 너클암도 스틸이에요. 당연히 스틸이 얘 스틸이니까. 대신에 이 너클암을 타고 댐퍼는 지금 알루미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댐퍼의 브라켓이 앞바퀴 쪽에는 댐퍼의 끝단에 댐퍼의 브라켓을 알루미늄 합금을 쓰지만 얘는 댐퍼의 끝단에 알루미늄을 못 쓰죠. 댐퍼가 달려있는 위치가 그걸 쓸 수가. 왜? 댐퍼가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건 뒷바퀴의 휠 트래블을 굉장히 크게 잡아주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선택이 돼 있어요. 얘를 만약에 일반 차처럼 똑바로 세울 수 있으면 벤츠는 아마 알루미늄 브라켓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험로를 갈 때 뒷바퀴가 굉장히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댐퍼의 각도를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알루미늄 브라켓이 없어요. 그리고 이 스프링의 상단에도 알루미늄 브라켓이 없어요. 다 스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범피로드를 할 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 때 좀 이렇게 툴툴대는 데를 가보면 뒷바퀴가 통통통 튀는 느낌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잘못 느끼는 걸 거야. 처음에 차주한테 차를 받고 이건 아니야. 분명히 이건 타이어 공기압이 안 맞아. 신형 지바겐이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닐 거야. 근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내가 느낀 거를 끝까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대신에 얘는 뒷바퀴의 휠 트래블에 있어서 이 댐퍼의 어떤 움직임의 부드러움이나 강인함을 조절해주는 가변 댐퍼의 이 조절 모듈이 어머, 시풍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와 씨발 이거 너무 센 건데 이거? 앞바퀴에 비해서 가범 이 댐퍼 모듈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만으로도 한 400만 원은 먹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나는 가범 모듈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체를 쭉 봤을 때 지바겐을 요새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디테일하게 안 가는 것들은 이렇게 가볍게 가죠. 왜?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더니 사람들이 조회수가 엄청 떨어지더라고.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조회수는 떨어져. 되게 신기하죠. 퀄리티와 함께 조회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렵대.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갖고 나는 질타를 많이 받을 줄 알았어. 웬걸? 가볍게 하니까 조회수랑 수익이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이렇게 가볍게 갑니다. 대신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는 아니니까 완전히 우리가 테슬라 모델 3처럼 정말 후벼파고 가야 되는 차들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엄청나게 후벼파고 가죠. 자, 그럼 옆에 마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SUV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차인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지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행을 할 때 보면 직진을 쭉 했을 때 GLS나 GL이나 X5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뭔가 직진의 느낌이 좀 약간 달라요. 뭔가 좀 둔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먼로에 마를린 먼로 아니죠. 먼로에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전체적인 이 노면에서 오는 느낌에서 다른 고급짐을 선사하려고 하는데 약간 직진의 느낌이 다른 건 여기 캐스터죠. 얘가 약간 이렇게 대각선 뒤로 돼 있죠. 보통은 얘가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캐스터가. 얘는 지금 뒤로 나가요. 왜? 오프로딩을 했을 때 핸들의 복원이나 바위 같은 데 차가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정캐스터를 많이 주게 되면 핸들을 복원하다가 바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뭔가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고 다시 원복되고 하는 거에 얘는 그러니까 600마력에 다다르는 가솔린 엔진을 얹어놓고 이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의 뒤에는 TWS? TRW. TRW 브레이크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거 완전히 뭐, 이 브레이크 디스크의 크기가 우리나라 소형차 휠만 한데, 이런 거를 넣어놓고 직진은, 개나 줘버린다. 그냥 오프로딩에, 그러니까 나는 이 차의 정체성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럴 거면 이런 고성능 엔진에 AMG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프레임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모든 것들은 오프로드에 최적화를 시켜놓고 어떻게든 세팅. 얘는 만약에 도크 벡터링 없었잖아요. 아마 코너에서 뒤질 겁니다. 도크 벡터링으로 자세 제어를 해주니까 이 출력을 갖고 달리는 건데, 어쨌든 승차감이 먼로의 댐퍼와 저기 있는 저 스틸 스프링으로 꽤 괜찮은 승차감을 내주고 있고요. 얘는 역캐스터를 줬으나 요 위에 있는 어퍼함은 또 사정없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빠이데스 까가지고 그냥 얘를 또 정캐스터로 엄청 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차들의 어퍼함 중에서 가장
캐스터를 심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쟤를 만약에 캐스터를 안 주면 얘는 정말로 핸들의 느낌이 완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어퍼암은 사정없이 각도를 틀어갖고 정 캐스터를 주고, 그리고 나서 잠깐만, 제가 정 캐스터가 저 방향이 맞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네. 쟤는 사정없이 정 캐스터를 주고 너클함은 역 캐스터를 준 거죠. 이런 거는 설계공학의 거의 끝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프로드와 온로드 주행에서의 모든 것들을 물론 어느 정도 희생은 되겠지만 꽉 잡고 가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딱 봤을 때 사실 뭐 크게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없는데, 너클함의 구조나 어퍼암이나 댐퍼, 몬로 댐퍼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감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뒷바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바퀴와 마찬가지로 뒷바퀴, 노 사장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요 트레일 링크죠. 이 앞에서 뻗어 나오는 이 두 개의 트레일 링크가 절대적으로 이 차의 승차감을 좋게는 할 수는 없고요. 전부 다 얘는 스틸이, 앞바퀴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부분들에 알루미늄들이 있는데, 얘는 뒷바퀴는 강인함을 위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가 이 먼로 댐퍼를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된 걸 써서 얘한테 오는 스트레스 파동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고는 했으나, 이 트럭들이 쓰는 이 트레일링 그 리지드 X를 쓰는 이상 이 차는 뒷바퀴에서는 조종성과 안정성 또는 승차감들을 절대 만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벤츠니까 고급진 탄성 개수를 가진 스프링과 비싼 댐퍼, 그 다음에 가변 댐퍼 등을 넣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하지만 결과는 퉁퉁거린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비싼 2억이 넘는 지바겐이라도, 벤츠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설계와 소재공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좋은 승차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장난감이나 오프로드에서 최강 성능을 내기에는 맞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레인지로버 보그라든가 X5M이라든가 카이엔 DDS 터보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조종성과 안정성, 높은 캐퍼시티는 불가능하다. 단지 이거는 돈 많은 능력자들, 행운아들의 장난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